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특별 사면 소식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결정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짚어보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반응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까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이제 4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그동안의 과정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수석이 권력형 비리 의혹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법적 책임에는 선을 긋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1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구속 수감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기는 22년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어깨와 허리 질환 등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고 최근엔 정신적 불안 증세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이번 사면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4년 9개월이 지났군요. 장경태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얼마 전에 선대위 공보단장에 임명되셨죠. SBS 윤춘호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께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평가, 이건 물론 개인적인 평가가 될 텐데 우리 장경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령이시고 여러 가지 요 근래 들어서 치과 치료, 정신과 치료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불행한 일이 없도록 또 충분히 치료 받으시길 바라고요. 일단 사면은 되었지만 또 복권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추징금에 대한 35억 정도 추징을 하셨는데 이 150억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복권이 됐다고 해서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또 이 예우까지 같이 복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억 원은 벌금이고 32억 원인가는 추징금이죠. 추징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완납을 했다고 하고 벌금은 내지 않았는데 벌금이 특별 사면 조치로 벌금은 없어지는 겁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사면 행위라고 하는 것은 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형의 효력을 미호할 수도 있고요. 남은 형이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부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벌금 부분은 그대로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내도록 강제를 했었고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80억 원이 벌금형이었는데요.
그 180억 원 가운데 30억 원 정도는 이미 납부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제 강제 납부가 된 거죠.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150억 원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사면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150억 원은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인데 추징금은 완납을 했다는 것이고 벌금 180억 원은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특별 사면 조치로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고요. 김은혜 의원님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뭐 공보단장으로서 또 뭐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당의 입장은 늦었지만 환영을 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참 많이 상한 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회복을 어서 빌고요. 워낙 그 탄핵 심판을 통해서 정치적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5.18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이 됐던 전두환, 노태우 이젠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두 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오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왕 했을 거라면 진작 형 집행정지 신청이라도 받아들였어야 하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착잡한 심정을 갖고 있고요. 다시는 대통령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이 감옥에 가는 그런 국가적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사면과 거리를 뒀었는데 그 1년 전에도 변하지 않았던 입장이 갑자기 어떤 특별한 변수로 돌출 변수가 된 것인지 갑작스런 입장 선회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포석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청와대 관계자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금요일인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별 사면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결정했느냐? 박범계 법무장관도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가 보다 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가깝겠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 특별 사면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야기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 사면 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사면을 반대하는 분들의 이해와 넓은 해량을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춘호 의원, 네. 박경미 대변인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궁금해요. 이번 형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특별 사면이 결정이 됐는데 주초만 하더라도 부인하다가 금요일에는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단순히 건강 악화가 전부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거가 이제 80일이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특별 사면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양새로 할 것이냐를 두고 당연히 저는 뭐 청와대와 여당에서 아주 깊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저는 뭐 사실이 어떻게 보면 상식일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도 그렇고 뭐 전혀 몰랐다는 그런 취지로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준비 과정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조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게 올 1월 1일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았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좀 뭐랄까요? 오늘 발표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언급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대선 레이스 결과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당정청이 굉장히 정교하게 다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뭐 틀림없는 말일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했을 때 청와대 측에서는 여론의 흐름 보면서 청와대와 뭐 조율이나 이런 게 없었고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여당 대표가 청와대와 조율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또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사면론을 제기하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었고 끝내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장경태 의원은 아까 국민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통합은 늘 뭐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런 얘기 발표할 때마다 사실 늘 했던 얘기입니다. 뭐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조치들이 그동안 숱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정말 국민통합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장경태 의원이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결정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아까 국민통합과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악화 이거 말고 혹시 뭐 다른 거 장경태 의원이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건 없습니까? 글쎄요, 뭐 이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의 특별 사면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뭐 사실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사면에 관련된 뭐 개인적인 의견들을 나누긴 합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논의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청와대 혹은 당에서의 여러 가지 이 논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 고민들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통합 이 여러 가지 지금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이 혹시나 하는 이 불행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들이 좀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보호할 필요도 있고요. 다만 이 다른 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범행을 직접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했던 측면이 있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전체적인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졌던 범행이기 때문에 다소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뭐 이 오히려 그 적극적 이 범행에 가담했던 행위들을 반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해왔었던 측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의를 표명해왔던 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당시 대선 직전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한 4월쯤이 될 것 같은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이 임의로 혼자만의 결정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뭐 사면이니 용선이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으로 국한해서 말할 필요 없이 그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렇게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 당시는 대선을 앞둔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였고요.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원론적으로 구속되자마자 사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올해 초에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 사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올 신년 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nội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다,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년 기자회견의 답변을 들어보셨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2017년 4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술회,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하고 양형을 강화하고 이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관련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기억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김은혜 의원님 어떻습니까?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 공감대, 여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말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지난 신년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면을 더 원하신다 하더라도 이 사면은 그 통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시고 있고 또 공약이었던 사면권의 제한이라는 말을 이제 뒤집게 됐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그런 부담을 안고서까지 이렇게 사면을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대선과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TK에서의 여론 지지도가 조금씩 평균을 내보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야권 지지층의 균열을 노리면서 영남에서의 표를 의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오늘 기사 속에 많이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 혹은 가석방입니다. 가석방.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이고 네.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이죠.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대목격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신 바 있었고 또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0년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같이 연대를 했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촌 대부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지지층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다. 그렇지만 그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질까 두려워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편찮으셨죠. 칼로 베이는 아픔, 그 고통 얘기했지만 그걸 외면한 게 2년째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현재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유영하 변호사인 것 같은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특별 사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면 소식 접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냥 담담하셨습니다. 자, 치료를 잘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세 분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춘호 의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을 아주 잘하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워낙 지지자들이 아주 지지층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짧은 한마디로 자신의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전파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국민의힘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이긴 한데 자신을 구속시키고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국정농단,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으로 자신을 구속시키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게 한 검사란 말이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면 어느 내용이냐에 따라서 파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영향력이 떨어졌다, 아니다, 여전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른바 TK 지역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시점에서의 윤석열에 대한 언급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자신을 구속시키고 어떻게 보면 파멸시킨 사람이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면해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시를 하고, 네, 감사하다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신병 치료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걸만 보면 자신의 말이 얼마나 대단히 영향력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말을, 그 무기를 굉장히 아끼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또 우회적으로 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뭔가 말이 나오기는 할 텐데 그런 말들이 난사하듯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말을 하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에 따라서 아마 기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상당히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사면이 필요하다, 사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긴 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수사팀장으로서 구속까지 간 데 대해서 송구하다라는 말을 밝힌 바 있었었는데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처럼 뭐 선거의 여왕으로 정치 전면에 등장하실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특유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작년 총선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영어의 몸이긴 하지만 옥중서신을 통해서 당시에 저희 미래통합당, 그 보수 야당 그리고 거대 야당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힘을 몰아주시라라고 하는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을 보낸 바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 나올 때까지 좀 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찾아가서 먼저 이야기를 해서 뭐 좀 다른 얘기 전언하고 뭐 이랬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만약에 달랐다면 당장 유영하 변호사 등을 통해서 정정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의 세월과 관계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통령 출신으로서 주시는 그런 무거운 메시지나 아니면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도 지금 저희 선대위에서 함께 힘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만큼 뭐 정권 교체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상의 답변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신데요. 네. 저희가 바라고 있는 바라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좀 담담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치료 열심히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 드리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경태 의원, 지금 저희가 주고받은 이야기는 이건
아직은 상상의 영역에 있긴 합니다만,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아마 대선 전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님께서 야권 분열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윤석열 후보께서 입당한 지 2달 만에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없어져야 될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셨습니다. 또 엊그저께인가요? 부득이 민주당 입당하지 않고 부득이 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부득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그런 당에 입당하셔서 대통령 후보가 되셨는데 스스로 어떤 취약한 정통성을 인정하는 발언,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인정하는 발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권 분열을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대통령의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오히려 반대 진영에서 사면을 할 때가 더 아름답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대통령 사면은 일단 이 김대중 이 당선인 시절에 있었던 이 본인에게 사형 선고까지 했었던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씨에 대한 사면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던 사면을 모든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아름다운지 혹은 모르겠습니다. 이 반대 진영이라고 해야 될지 같은 진영이라고 해야 될지 국민의힘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서 사면하는 게 그게 반대 진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 그림이 아름다운 것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 봅니다. 자,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